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날씨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은 지구가 그야말로 온통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폭염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거 남가주도 상당히 덥다고 덥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더운 거는 이건 정말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날씨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가 정말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엄청난 폭염에 휩싸이고 있고요. 우리가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가르는데 북반구 쪽, 적도 위쪽으로 북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이 지금 폭염에 휩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같은 북미 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이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뭐 유럽, 특히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같은 거의 북극권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이 폭염이기 때문에 정말 그 근래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고요. 거의 뭐 지금 세계 언론들 보도를 보면 거의 불덩이 수준의 폭염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섭씨다 화씨다 기준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 화씨 기준으로 볼 때 120도가 넘는 그런 이제 폭염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 원래 지금이 7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한창 장마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이럴 때인데 지금 워낙 폭염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 맥을 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원래 발생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휘몰아치는 그런 그 경로를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폭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태풍이 진로를 바꾸고 그래서 이 태풍이라도 와주면 차라리 다행인데 요즘 같은 더위라면 태풍도 지금 오지 못하고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마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 뜨거운 태양만 계속 내리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경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도를 넘었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더운 건데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은 춥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뭐 수도권, 그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산이라든가 이런 경상도 지역 이런 곳 뭐 전국이 다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평균 체온보다 훨씬 더운 날씨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금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 이 기압의 어떤 흐름이 매우 느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공기가 쉽게 못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좀 빨리빨리 빠져나가 줘야 뜨겁더라도 그다음에 좀 선선한 또 이런 그 공기도 오고 이럴 텐데 뜨거워진 공기가 이동이 잘 안 돼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다시피 한반도 같은 경우는 더운 공기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폭염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악의 어떤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도가 사상 최초로 지금 섭씨 4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씨로 104도가 넘은 건데요. 이거에 지금 일본 기상관측사상 도쿄도 기온으로서는 최고치라고 하고요. 뭐 기후현 다지마라든가 사이타마현 구마가야 등도 40도가 넘어서 역시 화씨로 104도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일본도 근래 보기 드문 이런 엄청난 폭염 사태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온에 지금 뭡니까 기온을 얘기하는 거지 체감 온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체감 온도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더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특히 북유럽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북쪽이고 북극권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 나라들은 굉장히 추운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극권 국가들마저 지금 폭염 사태여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통상 7월에 이 북유럽 국가들의 최고 기온이 화씨로 59도에서 70도 정도로 갑니다. 그게 최고 기온이니까 굉장히 선선한 기온을 이제 한여름에도 유지하는데 올해는 섭씨 3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화씨로 86도. 그러니까 북극권 지역이 86도가 넘어간다는 건 참 대단한 거고요. 그 노르웨이의 트로네임 지역은 90.32도까지 90도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스웨덴의 웁살라는 94도까지 지금 올라가서 1975년 이후에 43년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핀란드의 남부도시 투르크도 92도 1914년 이후에 104년 만에 지금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 북극까지 이렇게 폭염이 되면 정말 큰일이지 않은가. 이 뭔가 좀 이게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북쪽 극지방까지 이렇게 덥다는 얘기는 이건 이 폭염 사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발생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뭐 좀 발표가 됐나요? 예, 좀 이유가 나왔는데요. 뭐 사실 아직도 계속 좀 연구 중인데 일단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히트돔, 그러니까 열돔이라고 그러죠. 히트돔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돔이라는 것은 히트돔이죠. 네. 열돔이라고 그러죠. 네네. 지상에서 약 한 5km에서 7km 정도 상공에 고기압이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기압이라는 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고기압이 정체가 돼서 그런 고기압의 정체로 인해서 돔 형태로 막이 형성돼 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가둬놓는 현상. 네. 이게 그 히트돔, 열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특정한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반구 지역 곳곳에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북반구 전체가 이런 히트돔에 지금 완전히 휩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티베트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대류층의 상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대류층의 중하층에, 그러니까 티베트 고원의 고기압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로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겹겹이 둘러싸면서 이것이 꽉 맞물린 거죠. 맞물리면서 이동이 잘 안 되고 그냥 거의 머물다 보니까 열돔, 히트돔이 그냥 상공에 있으니까 이 뭐 공기의 흐름도 없고 계속 뜨거운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유럽 등에도 역시 그 열돔이 이런 그 이상 폭염 사태의 원인이다. 북극권 지역까지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가 이런 열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상관측소에서 만든 세계 날씨 지도를 보면 뭐 북반구가 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 정도인 그 이유도 이런 그 히트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현상 때문에 막 같은 것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열돔 현상이 좀 없어져야지 맞습니다. 이 폭염 사태가 좀 중단이 될 텐데요.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은 100% 완료되진 않았어요.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데, 다만 온실가스 배출 증가 같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라는 데는 과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면 대기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대기 흐름을 좀 방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기가 자꾸만 가는 게 이제 좀 느려지다 보니까 막 같은 게 생기면서 아예 정체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이러면서 강력한 그 폭염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한 태풍이 오면 이 열돔 현상이, 그러니까 히트돔 현상이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면서 이런 막을 깨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트돔이라는 것의 그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단단하다 보니까 태풍이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열돔에 맞서줘야 되는데 맞서지를 못하고 그 생기다가도 그냥 중간에 경로가 바뀌면서 소멸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지구 온난화의 어떤 그 악영향을 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북유럽 지역이 지금 뭐 90도가 넘을 정도의 이상 기온 현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급속히 지금 녹고 있어요. 녹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수면이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바닷물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뭐 이곳 캘리포니아도 지금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해수면이 상당히 올라가서 말리부나 산타모니카 바닷가가 상당 부분 좀 잠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단순히 덥다 좀 참으면 넘어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예,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생각해서 지구를 좀 더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좀 쿨해질 수 있도록, 시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어찌 됐건 그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평균 온도가 한 2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실 사람으로 치면 38도 고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건데 예. 지금 과학자들 예측을 보면 지난 150년간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이후에 2도가 올랐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80년간 6도가 오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좋지만 경제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를 사실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환경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무슨 뭐 음모론자들의 그런 음모론 같은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릴 건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좀 우리가 연구하고 맞아요. 노력하고 네, 네.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고적으로 이 이곳 LA도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 내내 더울 것 같은데 그 LA 카운티 보건국이 더운 날씨 때 좀 당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잘못 노출되면 뭐 열사병, 탈수 현상, 탈진,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더울 때는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한데 집에 에어컨이 뭐 고장 났거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오늘 내일 중에는 도서관이라든가 뭐 쇼핑몰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시원한 곳 있지 않습니까? 좀 찾아가라고. 본인 집이 너무 더울 때 그 열기를 식힐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 좀 그런 곳으로 가서 있으라고. 예,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더운 한낮이나 이럴 때는 좀 그렇게 하라는 지금 경고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좀 헐렁하게 입고 옅은 색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선블락 같은 거 반드시 바르고 모자도 좀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야외에 나가는 거는 되도록 줄여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이 더위, 이 폭염 사태가 심각한 것 같고요. 특히 그 이웃들 간에도 좀 도움을 주고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로한 분들끼리 뭐 혼자 사는 분들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웃이 가끔씩 체크도 좀 해주고 네, 그런 식. 그래서 서로 좀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더위 사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스웨덴에서는 농민들이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먹일 건초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추값이 뭐 2배로 뛰었다, 무값이 뭐 30%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농촌도 지금 걱정이 될 것이고, 뭐 보니까 뭐 이 기르던 양어장에 물고기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네, 더더구나 여기는 뭐 우리는 지금 산불이 걱정이지만은 이 평야에서는 들불이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참 더군다나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한데요. 지금 이렇게 이 여름 날씨가 이 폭염이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참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사계절 구분이 없어진다 그래요. 거죠. 이제는 계속 여름만 지속될 거다. 그 뭐 농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글쎄요, 지금 그래서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되네요. 정말 덥다고 하던데 한번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 한국에 친척들 계시면은 아버님 어머니 계시거나 그러면은 꼭 전화를 걸으셔서 안부 전화 한번 확인해 그리고 보시기 오늘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이수정 특파원 얘기 들었는데 오늘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하네요. 근데 에어컨이 집에 이제 와서 설치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수정 특파원도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뭐 여기도 힘들지만 한국은 정말 좀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LA는 좀 난 편이에요. 난 편이죠. 저 어제 그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걷는데 뭐 한 70도, 72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 낮에는 이 89도 뭐 90도 여기에는 여기서는 운동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나마 좀 드라이하잖아요. 고온 건조한데 한국은 굉장히 습하면서 더우니까 굉장히 아마도 힘들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